때문에 해마다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옹벽이 무너졌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사고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던 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일부 업체가 실제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오염물질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환경당국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 담수량이 예년보다 높지만 농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적은 비가 내리고 폭염 일수도 늘 것이란 예보에 따라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이틀 앞두고 개폐회식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물을 통해 광주의 평화정신과 남도의 문화예술을 담는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장마철이면 예외 없이 이어지는 안전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여수 MBC는 오늘부터 사흘간 바로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계속된 경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 속에 방치되다 어이없이 무너져버린 최근 옹벽 붕괴 사고를 짚어봤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 옹벽이 무너져 7대의 차량이 매몰된 건 시간당 최고 50mm의 비가 쏟아졌던 지난달 29일.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이전부터 크고 작은 침수 피해와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던 곳이라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사신 분들은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좀 불안해요. 사고가 난 지 열흘째 되는 현장입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비닐이 새로 씌워져 있고 옹벽 너머에서 진행되고 있던 아파트 신축 공사는 재개된 상태입니다. 신축 아파트 시공사 측과 피해 아파트 측은 지자체와 시의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 규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신축 공사장 부지의 지반이 연약하고 옹벽도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2017년 해당 아파트 신축 부지의 지반이 연약해 재해 위험이 있다며 기둥을 깊게 박아 옹벽의 안전성을 보완한 뒤 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16년 지자체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붕괴된 옹벽 인근이 7에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보완 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수년 전부터 지적된 사안이지만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근까지 보완 시공 작업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저희가 아마 원래 이제 사고 안 났더라면 7월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축대와 옹벽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꼼꼼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는 앞으로도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고흥 30.8mm를 최고로 순천과 여수가 각각 24.1, 21.1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다 이른 새벽부터 비가 그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재작년 최악의 폭염과 가뭄 피해로 농사에 큰 차질을 빚었던 지역 농민들이 올해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예년보다 높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관내 30여 곳의 저수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백운저수지. 440여만 톤의 용량을 토대로 광양과 순천을 아우르는 830헥타르의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강우량이 늘면서 현재 저수율도 100%에 근접한 상황. 반면 농민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확기 전까지 원활한 물대기가 필요하지만 다음 달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비가 내리고 폭염 일수도 늘 것이란 예보에 따라 물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많이 필요할 때가 출수기. 네, 비가 이렇게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건장마가 지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마른 장마 기간이 길고 평소 잦은 강우보다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안정적인 저수율 유지 또한 걱정거리입니다. 농업당국도 바빠졌습니다. 지난 2017년 최악의 가뭄으로 평균 저수율이 30%를 밑돌아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하상굴착을 해가지고 수중 모탈 펌프 설치해서 양수 작업을 하고 배수로를 막아서 또 퇴수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관내 저수지의 25%를 관리하고 있는 광양시도 예방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게 비가 오더라도 폭염 등 변수에 따라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마른 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는 관정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물 부족 우려 지역에 관정 개발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정에도 사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폭염과 가뭄으로 여름철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농민들. 저수율 상승에도 다시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국가어항으로 승격된 고흥 오천항의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9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됐던 고흥군 금산면 오천항이 지난 2월 국가어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외곽시설, 물량장, 여객부두 등의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기본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7년 중건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흥 오천항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선들의 안전한 수용과 수산물 유통 기능 활성화를 통해 남해권 수산 유통 중심 어항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값을 조작한 도내 측정 대행업체 3곳에 최근 지자체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행정처분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업체마다 상반된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하다 적발된 여수의 한 측정 대행업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업체에 대해 최근 영업정지 6개월을 통보했고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며 업체 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한 또 다른 측정 대행업체 2곳은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의를 제기한 기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진 건데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도 이 같은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공복리랄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시각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법원하고 약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한편 영업 정지에 들어간 업체는 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가운데 규모가 2번째로 큰 사업체로 40여 개 배출 사업장과 정식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발성 계약까지 더하면 이 업체가 측정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더욱 늘어납니다.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큰데 환경부는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것들 때문에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던 광주의 한 측정 대행업체 역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와 측정 대행업체와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웅천 택지개발 정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사업 정산 내역이 상세히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오늘 성명을 통해 여수시의 패소로 정상금 270억 원과 이자, 근저당 무효화에 따른 손실로 모두 400억 원이 넘는 공적 피해를 봤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시민행동은 그러면서 여수시가 상세한 정산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회나 시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의 어린이 보육재단 후원 독려 발언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 광양시 지부는 최근 정연복 시장이 정례조회에서
어린이 보육재단 1인 1괴자 갖기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관심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시민들의 관심 못지않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의미였으며 인사 반영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광주 세계 수영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큰 대회는 역시 개회식에 어떤 의미가 담기고 어떤 장관이 펼쳐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죠. 네, 이번 대회 개회식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가지고 온 물들이 그 식장 분수대에서 하나로 합쳐진다면서요? 예,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하네요. 폐회식도 무릉도원이 형상화된다는데요. 송정근 기자가 개폐회식 어떻게 열릴지 알아봤습니다. 축구장에서 열린 2015년 카잔대회 개회식은 물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근원이 주제였습니다. 2년 뒤 헝가리에서 열린 부다페스트 개회식은 다뉴브 강변을 배경으로 선사와 고대 로마의 헝가리 역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번 광주 수영대회의 키워드는 빛과 물, 그리고 예술입니다. 세계에서 공수해온 물을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 부으면 그 물이 분수대에서 하나가 돼 개회식장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인간의 과역으로 변한 죽음의 물을 광주의 빛으로 치유하고 이 물이 다시 순환하면서 미래를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개회식장은 5.18 분수대 밑에 물속이라고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첫 장면이 아마 볼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도 좋고요. 폐회식의 주제는 아름다운 순환으로 자연 속에서 순환하는 물을 삶의 속성에 빗댔습니다. 소리꾼이 등장해 남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새봄이 펼쳐지면서 완성되는 삶의 순환을 노래합니다. 폐회식은 정철의 성산별곡송 무릉도원을 모티브로 한 상상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세월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이렇게 돌듯이 인생도 다시 이렇게 순환한다는 이야기를 계절의 이야기와 인생의 이야기를 서로 겹쳐가면서 표현한 내용이고요. 개폐회식에 광주 시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직접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회식 리허설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회식과 폐회식의 입장권 구매는 아직 가능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오픈워터 경기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선수가 출전합니다. 대한수영연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오픈워터 수영 종목에 남녀 5km와 10km에 각각 2명씩 8명의 한국 대표 선수를 선발해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오픈워터 경기에 한국 선수가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한수영연맹은 대표 선수들의 연습 기록도 좋다며 실제 경기에서도 의미 있는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소관부처인 행안부가 특별법보다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 쪽에 무게를 둬 법안 정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낸 여순사건 특별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여순사건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개별 사건만 다루기보다는 과거사 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과거사 정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처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5건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3월 반대 정서가 강한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광양시의 공약 시민평가단이 민선 7기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시민평가단은 오늘까지 현장 방문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140개 공약에 대한 추진 상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100원 시내버스 운영 등 24건의 사업이 완료돼 17%의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평가단은 모두 36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이행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정심사에서 도내 13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순천 마을기업 청수골로 오란다와 광양 매화골 농원, 영농조합법인 등 도내 13곳이 올해 제2차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천 청수골로 오란다 기업은 빈집 밀집 지역에서 마을 식당 등을 운영해 수익 구조를 실현한
행안부가 지정한 전국에서 유일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으로 평가됩니다. 마을기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고흥군이 공모 사업을 통한 지역 식품 가공, 산업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지역 농산물 유통시설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 사업에서 식품 소재, 반가공 육성 사업과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 선정돼 각각 사업비 19억 원과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공모 사업을 포함해 올해 100억 원 규모의 식품 가공 분야 사업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산지 가공 산업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산업 기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반려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순천시의회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두고 동물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오는 12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